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힘들고 지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새 남편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평생 남편에게는 말 못할 비밀로 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겠죠. 남편은 나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약해진 이후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올해 7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직장을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매번 팀장 승진에 떨어져서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남편보다도 늦게 들어온 직원이 먼저 팀장을 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남편 회사 이사가 몇 년 전에 새로 왔는데 자기한테 아부 잘 떨고 같이 회식할 때 여자들 불러서 술 마시고 잘 노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성격상 남한테 아부를 떨지도 못하고 술도 잘 못하는 편이어서 나름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일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은 한참 못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이 먼저 승진을 하니 일하는 거에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이 요새 회의감을 느끼고 많이 우울해 하더라고요. 정말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고 멋진 사람인데 술 못하고 여자 끼고 안 논다고 이렇게 외면을 받는다고 하니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본인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자기 일 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분명 자기 진가를 꼭 알아볼 거야. 당신이 회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줄을 잘 서야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같이 여자 끼고 안 논다고 승진도 못하고 나보다 어린 놈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그지 같은지 당신은 절대 몰라. 매번 떨어지는 승진에 남편도 참지 못하고 점점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당신도 좀 여자들 끼고 같이 술 먹으면서 놀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성격상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따서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사가 기러기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랑 아이들이 외국으로 간 지 5년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술 먹으러 다니고 여자 끼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라고요. 자기야, 이사님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해. 혼자 지내면서 식사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내가 오랜만에 요리 솜씨 발휘 제대로 해볼게. 나만 믿어.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짜증냈던 게 미안했는지 감동받으며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잘해보겠다면서요. 남편은 회사에 가서 이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다음 주 금요일쯤 집으로 오시겠대. 퇴근하고 같이 들어갈게. 이사님 잡채랑 갈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 좀 준비해줘. 잘됐다. 잡채랑 갈비는 내가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 같이 먹을 만한 것들 내가 준비할 테니까 오늘도 수고해요, 여보. 저는 오랜만에 한껏 들뜬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요일 날 저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했어요. 잡채랑 갈비찜, 더덕무침, 나물류, 월남쌈 등 전도 부쳐서 준비했습니다. 술도 종류별로 준비해놨어요.
와인이며 양주, 소주, 맥주, 취향에 맞게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직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20분 뒤쯤 남편이 이사님이랑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으세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남편 회사 이사는 과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후식 먹을 때 같이 내놓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사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주고 식탁에 앉았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유, 진수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음식 솜씨는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양주랑 소주를 함께 먹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같이 맞춰서 마시다가 좀 많이 취했고 저는 대신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술이 많이 약하죠? 이사님,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아, 그러실래요? 최 대리가 술이 많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술을 마시며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술 잘 드시네. 한 잔 더 받아요. 이사는 정말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저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긴 한데 이 사람 진짜 강적이다 싶었어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해 금방이라도 잠이 들 것 같이 앉아 있었어요. 최 대리, 힘들면 먼저 들어가지 그래? 아유, 아닙니다. 더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래. 최 대리, 지금 엄청 피곤해 보여. 그리고 미진 씨가 나랑 술 친구 잘해주는구만. 나는 미진 씨랑 술 좀 더 먹다가 알아서 갈 테니까 들어가. 그래 여보, 내가 이사님이랑 술 더 마시고 잘 보내드릴게. 먼저 들어가. 옆에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 이사님 가실 때 그럼 깨워줘. 인사드리게. 그래 최 대리. 들어가서 쉬면서 술 좀 깨면 되겠네. 남편은 오늘따라 이사의 비위를 맞춰보려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껏 분위기 올려놨는데 망가질까봐 남편은 들여보내고 열심히 맞춰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미진 씨가 요새 많이 속상하겠어요. 최 대리도 많이 속상해하죠? 최 대리만한 인재도 없는데 계속 승진해서 떨어지니 속상할 만하지. 그러게요. 이사님, 저희 남편 일 잘하는 거 아시죠? 그만한 인재 정말 없는데 자꾸 승진해서 미끄러지니까 조금 속상하네요. 이사님이 힘 좀 써주세요. 아, 다음 주에 인사고과가 있긴 한데 뭐 인사고과 잘 받으면 승진 금방 하죠. 그게 또 내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고. 이사님, 잘 좀 부탁드려요. 진짜 저희 신랑만큼 일 열심히 하는 직원 찾기 힘들 거예요. 제가 와이프라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집에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알지. 뭐 근데 일만 잘한다고 해서 다 승진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일은 뭐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승진시켜줄 만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나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 승진 위해서면 뭐든 못하겠어요. 이사님, 말만 하세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신데 맛있는 식사도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어요. 뭐 식사야 요새 배달도 잘 되어 있고 하는 거고 미진 씨가 이렇게 간절하고 하니까 그냥 뭐 나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지내다 보면 밥보다 더 힘든 게 뭐겠어? 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집 청소하시고 이러는 게 힘드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야 사람 쓰면 되는 거고. 참, 남자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사는 아래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 여자 끼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설마 부하 직원 와이프한테 이런 걸 원하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아니 뭐 싫으면 못 들은 걸로 해요. 승진해달라 밑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최대리 일 잘하고 하니까 기회를 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리고 요즘 회사 인원 조정한다는 거 들으셨나 몰라? 저기 밑에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저는 짧은 순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하면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남편을 위해 이러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옆에 선반을 잡고 뒤를 돌았습니다. 미진 씨, 오케이 한 걸로 보면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자가 이렇게 내조를 잘해야지. 최 대리, 아니지, 최 팀장 부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네. 이사는 저를 거칠게 안았어요. 저는 혹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진 씨, 내일은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네? 왜? 에이, 한 번으로 끝나면 나는 손해보는 장사지. 내일 기다릴게요. 그렇게 이사는 집으로 갔고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인 걸까? 이대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한테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하고 이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정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2주가 흘렀고 저는 그 사이 2번을 더 불려나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드디어 팀장 달았다. 진짜 당신 덕분이야.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날 당신 음식 솜씨 정말 끝내줬대. 내가 진짜 앞으로 더 호강시켜줄게. 고마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저는 너무 좋아하는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너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팀장을 달고 나서 이사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겠죠.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잘한 거구나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즐기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고 사는 30 중반 여자예요.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6살 나이 차이가 나요.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아이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애 키우며 사는 지인들을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몸도 많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거에 찬성을 했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우리 둘이서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누리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기 잘했다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3년 정도 되니 남편은 신혼 초만큼 저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늘 새로운 일상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런 거 없이 늘 단조로운 일상에 질린 건지 뭔가 전이랑은 확연히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괜스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분위기를 잡고 다가가야지만 관계를 했고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여자로서 비참해지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사람이 여자가 생긴 건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생전 해놓지 않던 패턴 비밀번호를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을 할 때마다 은근슬쩍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눈치만 슬슬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면 괜히 뒤쪽으로 물들어 가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단순한 패턴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단순한 패턴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여자가 오빠, 오빠 하면서 카톡한 걸 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충격이었어요. 바람을 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이었던 건 남편이 카톡으로 당신 닮은 딸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싫다고 딩크족으로 살기 원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당신 닮은 딸을 낳고 싶다니.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와는 아이를 낳고 미래를 꿈꾸기는 싫었던 걸까요? 너무 충격이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거실에 나와 숨죽여 울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왜 소파에서 자고 있냐고 깨우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남편은 갔다 오겠다며 출근을 했고 저는 또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되냐고요. 누구라도 만나서 털어놔야 살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고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많이 내줬습니다. 제 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 속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놈 구제해줬더니 바람을 펴? 진짜 네 남편 미친 거 아니니? 진짜 너무 힘들다. 나보다도 많이 어려 보이더라. 남자들은 다 이런 거니? 그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다른 이성을 보면 다들 눈 돌아가게 돼 있긴 하더라. 그게 욕망인 거지.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 이혼을 뭐하러 해? 네 남편 돈 잘 벌잖아. 그냥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아. 너도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즐길 거 즐기라고. 내가 밖에서 남자를 어디서 만날 일이 뭐 있다고. 한번 다른 남자 만나서 즐겨볼래? 너 생각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데리고 가보고. 어디를 가는데? 욕망으로 가득 찬 남녀가 모여서 즐기는 곳? 궁금하긴 하네.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캠핑 간다고 얘기해놔. 내가 데리러 올게. 캠핑? 알겠어. 아, 남편 얼굴 보기도 싫은데 나도 바람 피면 좀 괜찮아지려나. 솔직히 아직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평생 가는 사랑이 어딨겠니? 그냥 너도 있고 네 인생을 즐겨. 네 남편도 어린 여자 만나고 잘 다니는데 너라고 못 만날 거 뭐 있어? 그래, 나라고 못할 건 또 뭐야. 나도 다른 남자 만날 거야. 친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속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퇴근하고 온 남편을 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서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몸은 좀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괜찮아. 아, 그리고 나 수요일에 캠핑 좀 다녀올게. 캠핑? 웬 캠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거든. 애들이 요새 캠핑에 빠졌다네. 요새 캠핑 많이 다닌다고는 하더라. 조심히 다녀와 그럼. 그리고 친구가 데리러 와서 캠핑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근데 짐이 없네? 응, 거기서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걱정 마.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캠핑장에 도착했고 텐트가 한 5개 정도 쳐져 있더라고요. 친구는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랑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여기 내가 오늘 데리고 온다던 친구.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 뉴페이스. 반가워요. 되게 이쁘시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낯선 분위기에 어색했는데 다들 많이 봐온 사람들처럼 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니 여자 5명, 남자 5명이더라고요.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 게임 같은 걸 잘 안 해봐서 계속 걸렸습니다.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흑기사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오, 흑기사. 여기 둘은 오늘 결정 났네. 소원 말해야지, 소원. 소원은 이따가 둘이 있을 때 얘기할게. 이야. 그렇게 먹으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먹고 떠들면서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불도 피우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니 힐링도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낯선 남자들이랑 만나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어 본 게 언제인지 이 재미에 결혼해서도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갈까? 여기 이 커플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물건 골라주세요. 그러더니 각자 앞에 놓인 물건들을 고르고 짝을 만들더라고요. 자, 들어간다. 다들 좋은 밤 보내. 각자 짝을 이뤄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갈까요? 네? 제 손을 끌어당겨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소원, 지금 얘기할게요. 다음에도 또 나오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각자 텐트로 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이미 취할 대로 취하고 이 분위기에 빠져있던 터라 저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 키스를 했고 난생 처음으로 텐트 안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른 텐트 속에서 각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묘하게 더 흥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때? 좋았어? 좋았어. 좋아할 줄 알았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 한 명이 캠핑장 주인인데 날짜 정해서 오는 날에는 예약을 아예 안 받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고 노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통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파트너 이뤄서 즐긴다고요. 여기는 결혼한 유부남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즐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사람이랑 안 해도 되고 어제처럼 물건을 잡는 걸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캠핑에 빠져서 매번 친구와 함께 일정이 잡히면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요즘 제가 밖으로 나도는 게 신경이 쓰이는지 집에 일찍 들어오면서 전이랑은 다르게 잘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였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캠핑을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캠핑 와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요즘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즐기고 사니 인생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근무가 끝나면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쁘고 착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헬스장에 있는 어르신 분들께도 엄청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심쿵했습니다. 가슴속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은근슬쩍 말을 걸고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녀와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와 또 한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트레이너가 그녀에게 오더니 굉장히 친한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역시 예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다들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다들 예쁜 그녀와 한마디라도 해보려 안달이 나겠죠. 저랑 대화를 하고 있던 그녀는 남자 트레이너가 오자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녀는 남자 트레이너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혹시 마사지 받으러 가자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건가? 생각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또 헬스장을 가서 남자 트레이너한테 자세 좀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 트레이너를 떠봤습니다. 어제 수영씨랑 무슨 대화 하신 거예요? 마사지 얘기 나오던데. 마사지 잘하는 곳 있으면 저도 소개 좀 시켜줘요. 아, 그거요? 마사지가 그 마사지가 아니에요. 마사지 하러 가자는 건 운동 끝나고 모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 수영씨랑 잤거든요. 저는 남자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듣고서 너무 충격이어서 이제 그녀와 거리를 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봐왔던 착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사지 하러 가자고 하던 그녀의 모습은 굉장히 들떠 보이고 늘상 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헬스장에 가서 그녀를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가고 피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피하는 걸 느꼈는지 4일쯤 지났을 때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준 오빠,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나 피하는 것 같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내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내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그녀와 만나기로 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빠 왔어? 응, 먼저 와 있었네. 일찍 끝나서 기다렸지. 우리 카페 갈까? 아니, 그냥 차에 타. 그냥 둘이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 저는 둘이 차 안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녀를 차에 태웠고 가까운 공원에 주차를 하고 그녀와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요즘 연락도 안 하고 헬스장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하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그녀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서 저는 거짓없이 들었던 말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남자 트레이너랑 너랑 대화하는 거 다 들었어. 너가 마사지 하러 가자고 얘기했잖아. 내가 혹시나 싶어서 그 트레이너한테 마사지 잘하는 곳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 마사지가 그게 아니라고. 모텔 가서 하자는 거였다고. 그러면서 너랑 잤다고 하는데 너한테 실망하기도 했고 그놈이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기분이 별로고 화가 나서 그냥 여기서 너랑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얘기를 듣고 표정이 안 좋아졌지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오해라고 하더군요. 진짜 마사지 잘하는 곳 있다고 전부터 얘기해서 오늘 마사지 하러 가자고 얘기했던 거야. 오빠랑 내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괜히 오빠한테 헛소리 했나 보네. 오빠 나 못 믿어? 저는 그녀와 계속 대화를 했고 한번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그렇게 몇 번 만남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연인으로 발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자친구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평일에 휴무일 때는 아침에 커피를 사서 회사까지 태워주고 여친이 퇴근할 때 여친이 우산이 없을 때면 저는 우산을 챙겨 차를 타고 여친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여친이 나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차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친이 아는 오빠들이랑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말하길래 저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여친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 나 못 믿는 거야? 어차피 그 오빠들 다 유부남인데 내가 유부남들이랑 뭔 일 날까봐?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일 생길 일 없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 알아서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여자가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들이랑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누가 잘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연애 초부터 주변에 남자들 많은 게 싫다고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다 친한 오빠들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오빠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트하다 보면 스마트워치에 카톡 내용이 살짝 보여서 잠깐 봤는데 보고 싶다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여친이 웃으면서 아는 오빠가 엄마랑 싸우고 가출해서 모텔 갈 사람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친이 친한 사람들이랑 몇 개 단톡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친 한 명만 여자고 다들 남자였습니다. 저는 여친이랑 스킨십은 키스랑 손잡는 것 뿐이었는데 저도 쉽게 모텔 가자고 말을 못했는데 다른 녀석이 내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니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여친을 집에 데려다 주느라 여친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단톡방에 있는 그 오빠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9시 넘은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또 여친이 너무 애교 있는 목소리로 응, 오빠 하면서 받아서 뚜껑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서 화를 시켰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아까 그 오빠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위로해주기로 했는데 갔다 와야겠다. 오빠 집에 조심히 가. 저는 오늘만큼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아까 톡을 보니 모텔 이야기도 나오던데 순순히 보내주는 정신나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오빠라는 인간은 전화로 택시 타고 지금 집 앞에 왔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여친은 문을 열고 웃으면서 조심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연애를 몇 번 못하긴 했지만 남녀 사이에 모텔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다가 걱정이 돼서 여친 집 근처로 가서 여친이 언제 들어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친은 연락 2번 온 게 끝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걱정 안 되는 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여친이 다른 남자들이랑 모텔에 있는데 그놈들이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여자 한 명도 못 지키는 게 무슨 남자겠습니까? 2시가 넘어서 여친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라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마 앞에서 마주쳤으면 싸움이 났을 겁니다. 저는 여친이 집에 온 걸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차를 후진하는데 여친이 제 차를 봤습니다.
여친이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저는 여친한테 뭐라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톡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문자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하니 받더라고요. 저는 혹시 제 번호를 차단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랑 통화 중이었어. 그리고 오빠, 어제 나 의심해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뭐가 그렇게 의심이 돼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되게 별로야.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미안해. 나는 그냥 네가 너무 걱정돼서. 우리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됐어. 일단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여친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했구나 느껴졌어요. 그래서 먼저 사과하기로 하고 며칠 동안 직접 손편지를 써서 꽃과 함께 여친한테 사과를 하려고 갔습니다. 여친은 손 아프게 뭐하러 이런 걸 쓰냐면서 읽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여친이랑 그래도 조금 대화를 나누고 화가 풀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다음 날에도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들고 새벽에 잠깐 깨서 핸드폰을 봤는데 여친한테 헤어지자고 톡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했어요. 우리 얘기하고 기분 좋게 화해하지 않았냐고 하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알겠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자마자 전 여친은 남자들이랑 어울려 다녔고 헬스장에서도 몇 번 마주쳤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잠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더니 저를 약 올리듯이 오빠 하며 애교 섞인 콧소리를 내며 통화를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둘의 관계를 알고 있는 누나는 여자가 완전 철판이네, 남자들한테 친한 사이라고 하면서 엄청 안겨대던데 저런 여자랑 더 이상 안 엮이고 여기서 끝낸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부모님도 같이 다니는데도 저러고 다니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미련이 조금 있었지만 이제는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들이랑 모텔 가서 그러는 걸 좋아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자에 환장한 거죠. 이제는 얼굴도 몸매도 다 필요 없고 주변에 남자도 없고 저를 진짜 사랑해주고 믿어주면서 함께할 여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